안녕하세요. 정신과의사 김정일입니다. 그 장화 홍련전 영화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처음엔 이 작품을 누가 썼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김정 감독님 자신이 썼다니까 굉장히 정신적인 어떤 분야나 어떤 영혼적인 분야나 이런 데 감수성이 아주 뛰어나신 분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일단 정신분석학적이나 심리학적이나 정신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예요. 가능한 스토리고 정신현상까지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 수미가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죄책감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아의 힘에 비해서 너무나 커다란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수미의 어떤 마음속 무의식에 있는 깊은 무의식이 발동해서 대처하려고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무의식이라면은 괴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한 정도면 되는데 그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아주 깊은 무의식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이 튀어나온다 그러죠. 우리가 노이로제럴 현상을 다룰 때 가장 뛰어난 심리학은 프로이드 심리학이에요. 하지만 정신분열증을 다룰 때 프로이드 심리학은 그 이상은 접근을 안 했거든요. 정신분열증은 자아투영이 너무 심해서 전이를 발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신병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서 프로이드는 정신분열증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영화를 볼 때는 제가 볼 때 프로이드 심리학적으로 이해할 때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융심리학적으로 이해를 해가서 어떤 집단무의식의 원형이나 균형현상이나 어떤 내 무의식에는 어떤 가장 깊은 곳에 어떤 자율적인 힘들이 튀어나와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어떤 원시적인 본능, 싸움, 어떤 공격성, 어떤 원시성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집단무의식의 원형상들이 튀어나오게 되면은 그것들은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마치 생명체 같이 스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이나 콩팥, 폐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이 저절로 움직이는 상들을 만나게 되죠. 정신과 마음처럼 그 상들을 움직이는 상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보통 우리가 볼 때 이제 귀신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융심리학 같은 데서는 그런 내 안에 어떤 깊은 움직이는 상이 튀어나왔을 때 심지어 밖에 있는 상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반응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는 밖에 있는 귀신도 가능하고 우리 안에도 그 공명한 어떤 상이 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수연이를 진짜 불러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정말 그리워하고 내 안에 존재가 정말 원하게 되고 하면은 수연이는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굉장히 정신분열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나리오고 영화인데 소화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감각을 따라서 이론을 뛰어넘어서 어떤 면에서 이제 이런 걸 일치하게 그것을 잘 추구해냈다고 생각해요. 일단 수미가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에서 그것이 튀어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 피해적으로 작용도 하고 자학적으로 작용도 하면서 이제 많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 이 영화에서 수연이 떠나는 장면 같은 게 굉장히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미가 이제 현실감을 찾게 되고 현실을 인식하게 되게 되면은 자아가 강해지고 의식이 강해지면서 이제 무의식은 다시 눌려지게 되거든요. 무의식의 존재들은 또 멀어지게 되죠. 현실을 회복함과 동시에 무의식 어떤 상들은 멀어지게 되고 이제 수연이 떠나는 것으로 은비지면서 떠나는 어떤 상황이 이제 표현되는데요. 수연이 정신병에서 벗어나서 미래적으로 자기 신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할 텐데 그때 새엄마의 손을 꽉 잡았거든요. 새엄마는 정말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정신병 어떤 치료 과정에서 새엄마의 손을 잡았다는 게 물론 잡은 게 굉장히 강하고 새엄마는 거기에 대해서 따뜻하게 어떤 사랑대로 반응한 것보다 뿌리치게 바빴는데요. 아무튼 그거 자체가 수미가 회복되는 어떤 일종의 신호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원망의 어떤 신호도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특히 맨 마지막 장면 같으면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자아가 강한 어떤 수미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소녀가 그런 어떤 커다란 자기 여동생의 죽음이나 엄마의 죽음이나 커다란 스트레스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미쳐갈 수밖에 없고 자학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상들 그걸 이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조명하고 추적하고 따라가는 어떤 감독의 시선 이런 것들이 정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착상이고 추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물론 엘렉트라 컴플렉스나 어떤 패티심이나 어떤 그런 분석적인 어떤 견해도 가능할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동생과 어머니의 죽음 또 새엄마와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무의식을 촉발시켜서 그것들이 튀어나와서 나름대로 자기를 지키려고 어떤 면에서는 적응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자아를 뛰어넘어서
자아를 뛰어넘는 어떤 커다란 자율성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결국 관계를 침으로가고 원시적인 파괴로 이제 몰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 자체는 마지막에 손을 꽉 잡는 것 정도로밖에 안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는 아마도 다음 단계로 이제 또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 소팽이 나온다면 전 꼭 보겠습니다.